149페이지 미분법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두 번의 그림을 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원점인 O가 있어요. 원점인 O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약간 떨어진 지점. 그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됐죠?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t 이퀄 0는 처음 위치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시작한 거죠. 요 거리를 뭐라 그러냐? 요 위치를 x0라고 해요. 그리고 위치를 x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예요? x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O 기준으로 왼쪽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x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요거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O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t 이퀄 0에서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x0가 4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ft는 xt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8이에요. 그래서 t가 0가 되면 4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 4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4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x좌표가 t잖아요. t가 0일 때 4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t가 2까지 증가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t가 2일 때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어 가다가 t 이퀄 1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4 위치 있잖아요. t 이퀄 2에서 처음에 t 이퀄 1일 때 처음에 시작된 4 위치로 갔다가 그 다음에요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원점인 O로 여기에 도착을 해요. 여기가 바로 t 이퀄 2예요. 그래서 이 O 기준으로 해서 O 기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쪽이 뭐예요? 위치가 0보다 크다. 위치라고 그래요. xt 위치 내지 높이에요. 그리고 O 기준으로 왼쪽은 x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t 이퀄 0고요. 이 지점이 여기 t 이퀄 2이고요. 여기를 잘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 있죠? 요거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예요? vt가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나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위치 그래프에서 이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해요? 양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지점의 속도는 뭐예요? vt는요? 0이죠, 0. 그래서 여기가 vt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vt가 0일 때는 사람들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 빼고요. 이 부분 빼고 이 오른쪽 부분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 보십시오. 자, 되셨죠? 되셨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0 기준으로 해서 t 이퀄 0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걸 요걸 뭐라 그래요? v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vt가 0이라고 얘기해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v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이 지점 처음에 시작하는 이 지점이 t 이퀄 0고 그러면 5랑 t 이퀄 0의 요 점 사이 거리를 x0가 하고 그 x0는 t가 0일 때 요 값 있죠? 4. 그 4가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예, 잠깐 화면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그리고 저 위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속도랑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xt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xt예요. 위치 그래프예요.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속도죠. 그리고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가 있다고 했어요. 속도는 뭐요? 이쪽은 양수니까 va가 vb보다 크다. 그리고 속력은요. va의 절대값이고 v의 절대값인데 가파른 정도가 b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vb가 더 커요. b 지점이. 그리고 속도는 a가 더 크다. 요것도 잠깐 요거 좀 멀리 떨어뜨려서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예, 됐죠? 자, 그리고 위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xt가 있고 xt는 위치 높이예요. 위치 높이는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원점 사이의 거리. 어느 위치에 있냐? 원점 기준으로. 그래서 위치가 0보다 크다면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요. 위치가 0보다 작다는 원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나 높이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 속도를 VT라고 얘기를 해요. 가속도는 accelerator, 그래서 A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VA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V가 여기 밑에 보시면 V가 0보다 클 때는 예? P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V가 제로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한 상태를 얘기한다. 됐죠? 그리고 V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라 하는데 속도가 크다고 해서 속력도 큰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드렸죠. 속도가 여기는 양수고 요거는 음수라서 A 지점이 속도가 더 크나 절대값을 치운 거면 가판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VB가 더 큰 경우도 있다. 네, 되셨죠? 자, 필기 안 하셨으면 필기를 하시고 밑줄 안 그으셨으면 밑줄을 그어주세요. 네, 잠깐 화면 멈추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안 돼 있으면 하시고요.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는 뭐냐면 나중 시간에 처음 시간을 빼고요. 나중 위치에 처음 위치를 뺀 거죠. 요거를 외우십시오.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33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좀 개싱을 해봅시다. 개싱을요. 그래서 개싱을 해서 판단하자는 거죠.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위치가 나왔죠? 위치가 나왔고요. t 이퀄 0 해볼게요. 위치가 0죠? 그럼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 이퀄 3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얘를 미분하고 3 대입하고 걔를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들면 3 대입하면 돼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뭐예요? VT가 뭐예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얘를 미분을 했죠. 속도가 제로는 지점이 0이랑 2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0은 안 되죠. 원점이니까. 그래서 t 이퀄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때 위치래요. 그 t 이퀄 2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개싱해서 풀실 수 아시셔야 됩니다. 손으로 풀지 않고도 머릿속에 대충 떠올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자, 필수예제 34번 볼게요. 지상 25m 높이래요. 그래서 20m/s로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렸대요. 위로 던져 올대요. 근데 지상이 25m니까 이렇게 던져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t 이퀄 0를 대입해요. 진짜 25m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볼게요. 돌을 던진 후 3초에 돌의 속력과 가속도를 구하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3 대입하고 또 한 번 미분하고 3 대입하면 됩니다. 끝. 이렇게 개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었을 때 그게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t 이퀄 2라는 거죠. 그래서 2초다. 돌의 최고 높이는 뭐예요? 2초 대 높이죠? 2를 여기다 대입해서 최고 높이를 구하시면 돼요. 45m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지면에 떨어질 때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t를 찾아요. t를 찾았더니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5가 돼요. 그래서 t 이퀄 5를 찾았는데 그때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죠? 굳이 풀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자, 35번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X0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모 쳐놓고요. 그리고 t에서의 속도 그래프. 이번에는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입니다. t 이퀄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예요? vt가 제로가 되는 거죠. 진짜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이게 vt니까 이게 플러스, y값이 플러스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요.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오른쪽에 이동했다. 그런 뜻이죠. t 이퀄 2에서 양의 방향 움직이냐? t 이퀄 2에서 양의 방향 움직이는 거 맞네요. 그리고 t 이퀄 5에서 p의 가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가속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t 이퀄 5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양수죠. 그래서 0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십시오. 네,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자, 이거 36번 하기 전에 37번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 요거는 길이에 대한 변화율, 여기 필수의 38번은 부피에 대한 변화율.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여기 150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세요.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입니다. 되셨죠? 요거 보시면 기존에는 길이라는 게 픽스된 값이었죠. 근데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그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예요?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넓이가 있었는데 넓이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그 시간에 따라는 넓이가 바뀌는 그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예요?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피가 픽스가 되어 있는데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걔를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을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37번 먼저 할게요. 37번, 38번, 그 다음에 36번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문의 파물이 인다. 가장 바깥쪽 파물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난다.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RT가 20T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도로 던지고 나서 3초에 바깥쪽의 파물의 넓이의 변화율이요.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ST를 구하고 걔를 미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 T가 뭐예요? 3초를 나중에 대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T가 20T니까 ST는 뭐예요? RT의 제곱 파이죠. 그래서 400파이 T 제곱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이라 했으니까 ST를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T를 대입해서 2400파이가 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38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가 몇 초? 2cm씩 커진다. 그래서 RT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RT가 2 플러스 1T예요. 됐죠? RT를 구했고요. 건너비 공식이 뭔지 아시나요? 건너비 공식. 잠깐 화면 다시 돌릴게요. 자, 건너비 공식이 4파이 R제곱이고요. 9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아까 R 구했죠? R 구한 걸 여기다 대입했고 이건 풀어 헤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R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풀어 헤치지 마시고 이것처럼요. 이거를 미분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합성함수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8파이가 되고 요거 1승이 되고요.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해죠.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하면 1 되죠. 됐죠? 근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우리는 여기 t분이 없는데 반지름이 6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RT가 6일 때 해당되는 t를 찾아요. t가 4초예요. 그래서 R을 통해서 t를 구하고요. 4초를 구하고 그 4초를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셔서 48파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 공식 쓰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이건 합성함수 미분을 해서 앞으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4파이에 뭐요? 2 플러스 t에 2고 안에 걸 미분한 걸 옆에 곱하죠. 1이 되네요. R이 6일 때 t를 찾아서 t를 4를 대입해서 144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이쁘장하게 쓰주세요. 네, 됐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6번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에 있었대요. 가로등 여기에 붙어 있었죠. 이렇게 여기 있다가 가로등 바로 밑으로 출발하여 일직선상으로 매분 90m per minutes로 속도로 걸어갔대요. 그래서 자 이게 90t라는 거죠. xt가 그리고 여기가 y, 여기가 1이라 나와요. 그래서 개념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림자 끝이랑 그림자 길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끝은 y거든요. 얘가 여기 있다가 점점 가면 얘가 여기까지 오죠. 그럼 y가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게 y고요. 그림자 길이는 얘가 이제 이만큼 벗어나면 여기 그림자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x를 뺀 게 x가 90t잖아요. 그걸 뺀 게 l이다.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림자 길이는 요 길이가 없어요. 요게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L이라고 하고 전체 Y에서 여기가 간 게 뭐야? XT잖아요. XT를 뺀 게 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한 거죠. 됐죠? 그래서 그림자 끝이랑 그림자 길이랑 달라요. 그림자 끝은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림자 길이는 가다가요. 중간에 여기가 그림자 길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고 이게 x니 y-x가 L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대 1.65는 y 대 뭐예요? L이죠. y 대 L. 근데 L이 y-1이고 이거를 계산했더니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x는 뭐예요? 90t라 그랬죠? 매초 90 메타 퍼 분, 미닛으로 갔다니까 90t죠. t는 다 지금 분이에요, 분. 그래서 이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y를 200t라고 구했고요. 얘는 그림자 끝이에요. 그림자 끝의 변화에는 얘를 t로 미분하니까 200이 되고요. 그림자 길이는요, L은 뭐예요? L은 y-x가 되죠. y-x니까 200 넣고 x는 90t니까 110t가 돼요. 얘를 미분하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1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그림자 끝이랑 그림자 길이 구별해야 돼요. 그림자 길이는 여기가 없고요. 그림자 끝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y고 그리고 사람이 이동한 거는 xt고 그리고 그림자 길이는요. y에다 xt 뺀 거다. 개념을 아시고 반문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개가 있는데요. 조금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됐죠? 한 화면에 예, 나왔네요. 됐죠?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방구 모양이 있대요. 물탱크에 물을 넣으면 수면의 높이가 1cm씩 올라갈 때 물을 넣기 시작하는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쪽을 x, 항상 이쪽을 y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반지름이 5m니까 여기는 뭐예요? y, 5-y가 되겠죠. 이 길이.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5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5-y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xt를 구해봐요. xt는 x의 제곱의 파이죠. 그렇죠? 근데 x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t는 y에 관한 식이 있어요.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t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t 이렇게 놓으니까 얘를 x를 t에 관한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t에 관한 식으로 최종 바꿔야 돼요. 근데 그 관계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해요. 그래서 5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5-y의 제곱인데 5 날리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0y인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면 10 플러스 10y 마이너스 y 됐죠? 그래서 x제곱을 이렇게 바꿔줘요. y는 1t니까 뭐요? 10t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요.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t를 2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6파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필기를 하는 김에 밑에 것까지 다 필기하세요. 됐죠? 180번 설명하겠습니다. 180번. 자, 요것도요, 옆으로 모양을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y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가 6이고 높이가 24래요. 그래서 24대 6은 y 대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대 1이라서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y는 4x, x는 4분의 1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 거죠. 어떤 거를 대입할지 부피에다가 부피는 x제곱 파이의 y고 3분의 1이죠. 원뿔의 부피니까. 근데 얘를 대입할지 얘를 대입할지 몰라요. 근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수면의 높이가 2cm씩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dy dt가 2이거나 혹은 y가 2t예요. y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y는 2t로 바꾸면 x를요.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지 t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16 y 3승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가 2t라고 했으니 얘가 8t의 3승이에요. 8t의 3승.
그래서 약분하면 6분의 파이 t의 3승이 되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요.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그때가 뭐예요? t가 몰라요. 근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수면의 높이가 8cm래요. 그러면 y가 8cm 때 t를 구했더니 t가 4예요. t를 4를 구하는 다음에 이 4를 대입을 계산했더니 8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k가 8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